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7월과 함께 시작된 장마, 야구 팬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지난주에도 벌써 많은 경기가 우천 취소됐더라고요. 하지만 그 우울함을 완벽하게 날려줄 비하인드 특급 패널들 오늘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설위원, 정세영 기자, 류선규 전 SSG 단장님, 그리고 비하인드를 처음 찾아주신 분입니다.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에 우리 비하인드의 뉴페이스 분이 또 찾아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BGN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금 롯데와 SSG 하나 이렇게 위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비하인드가 생겼을 때부터 여기 정세영 기자님 또 류정규 단장님께서 비하인드 자랑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너무 영광이에요. 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지금 이제 10년차 야구 기자인데요. 저도 이제 스포츠 월드를 다녔었는데 전 회사에서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혜진 기자가 좀 빨리 클 수 있도록 많이 도왔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KBO 다큐멘터리 야구 영상에도 출연을 해서요.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비하인드를 아주 오랜만에 찾아주신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 LG 선수와 프런트로 우리 단장님이랑도 두 분이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최근에 비하인드 봤을 때 네. 비하인드 진행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단장님이 이상훈 위원님은 모르시는 두 분의 또 인연이 있다고 또 들었거든요, 제가. 이상훈 의원이 이제 프로 5년 만에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LG 구단이 그 당시 자매 구단이었던 보스턴 레드삭스에 그러니까 임대를 2년 계약을 협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계약 금액이 팩스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극비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했죠. 제가 그 역할을 하면서 팩스 공문을 받았는데 계약 금액이 임대료 250만 달러, 연봉 2년에 220만 달러. 그 시절에. 엄청 파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계약이 안 됐어요. 그 시절에는 KBO 리그하고 메이저리그하고 협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게 이제 계약 성사가 안 되면서 KBO하고 MLB하고 그런 포스팅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길을 닦아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선수들이 포스팅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아니고 아무튼 그때는 시초였어요. 또 오늘도 거침없는 입담 기대해 보면서 비하인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KBO 천적관계 분석, 선수 워크식 논란 첫 번째 주제는 KBO 천적관계 분석입니다.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경기는 아무래도 기아와 롯데의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올 시즌 잘 나가고 있는 기아가 유독 롯데만 만나면 좀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특히 이제 14대1 점수차를 지키지 못했던 화요일 경기였죠. 이 경기는 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경기 직접 보시고 온 분 계신가요, 여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당일에 또 나균환 선수 관련된 또 이슈가 있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1회부터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나균환 선수가 정말 난타를 당했는데요. 이날 경기가 5시간 20분가량 진행이 됐거든요. 이게 올 시즌 최장 기간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자실에서는 무박 2일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안에 끝냈다 이렇게 좀 기뻐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또 롯데 담당 기자들끼리는 와 우리 뭐라도 1위를 해보자. 이거 1위다 우리 이렇게 좀 자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에서 롯데가 승리를 했다면 역대 최다 점수차 역전승이 될 뻔했어요. 새로운 기록을 쓸 뻔했는데 저희가 시청률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청률을 한번 봤는데 2.88%, 이 경기가요. 단숨에 1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이 경기 시청하신 분 있으신가요? 팬 댓글을 봤는데요. 영화관에 왜 가냐? 라는 그 댓글을 봤어요. 희노 애락이 다 담겨있는 경기였다. 1대 14를 뒤집은 롯데의 기쁨. 13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기아 팬들의 노여움. 15대 14 경기를 뒤집어 놓고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롯데의 슬픔. 마지막 즐거움은 이 경기를 보는 삼자 팬들. 예, 우리 경기가 아니니까 아주 즐겁게 이런 게 이 경기에 다 담겨 있으니 시청률이 1등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아가 올 시즌 유독 좀 롯데를 만나면 이 덜미를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패만 많은 게 아니라요. 이번 경기처럼 뭔가 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죽하면 이범호 기아 감독도 이상하게 롯데전은 뭔가 좀 안 풀린다. 이렇게 좀 그렇다고 너무 힘을 줘가지고 롯데전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 어떤 변화를 막 주겠다.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는 하지만 하던 대로 순리대로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두 감독님의 전략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단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전부터 기아 팬들 이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자주 보잖아요. 보면은 기아 팬들이 이제 이범호 감독의 투수 교체, 투수 운영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경기는 사실 일요일 날 더블헤더를 하다 보니까 투수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3연전에서 1무 2패하고 그다음에 키움하고 또 지고 한 다음에 이제 수석 코치를 바꿨어요. 네. 이군 감독이었던 손승락 투수 출신이니까 이게 좀 영향은 좀 있었나 보다 싶더라고요. 구단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또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이게 감독이 김태형 감독님으로 바뀌면서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기아가 롯데한테 2018년 6승 10패 이후에 6년 만에 밀리는 중이거든요. 근데 김태형 감독하고 롯데하고는 또 상성이 다르더라고요. 김태형 감독이 기아만 만나면 잘해요. 그러니까 2022년에 그 해만 이제 못했고 나머지는 다 김태형 감독이 동률이거나 앞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가 롯데한테 이게 부진한 게 감독하고의 상성도 영향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 기아가 롯데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리적인 게 거의 90% 이상이죠. 제가 95년도에 20승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5패였어요. 20승 5패. 그런데 그중에 3패가 롯데였어요. 그리고 2패가 해태였고. 그때 당시 롯데 타자들이 짧게 치는 타자들 그리고 공을 많이 보는 타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 피칭 스타일은 막 그냥 대드는 스타일인데 상대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상대를 이렇게 꼬시려고 그러니까 평소에 나갔지 않은 투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를 이제 견디면서 뭘 많이 얻었냐면은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먼저 하는 게 가장 큰 힘이겠다는 걸 많이 느꼈고 나중에 코치가 돼서도 이 선수들한테 얘기를 할 때 너 자신의 공을 먼저 던져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심리적으로 말리면 안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말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마는 게 아니고 이런 대투수도 나 스스로 말려서 8, 9번인데 굉장히 다리가 빠르다든지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하는 이런 타자들을 만났을 때는 뭘 던져도 갖다 맞히고 어떻게든 무슨 플레이를 해요. 근데 그 타자를 딱 상대하고 나면은 약간 그 기가 빨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위원님은 황성빈 같은 선수 싫어하세요? 아유, 싫죠. 기빨리는 스타일. 와,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런 게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기아는 이 경기 후에 좀 연패에 빠졌고 롯데는 연승을 하면서 이 주중 시리즈의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았는데 선수들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도 궁금해요. 일단 기아 선수들 분위기 좀 봤는데 제가 모 선수하고 좀 통화를 했어요. 팀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1위지 않느냐. 전반기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잘 맞춰서 1위 자리를 사수하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아 한 코치는요. 야구는 흐름이다. 지금 마운드가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게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전반기를 1위로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 흐름이 좋은 롯데 선수들은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롯데 선수들은 지금 신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금요일까지 롯데가 승률 1위예요. 와. 가뜩이나 분위기가 좋았는데 팬들이 이제 붙여준 이름이죠. 윤고, 나황, 윤동희, 고승민, 나승혜, 황성빈 뭐 이 선수들을 주축으로 점수가 13점 차까지 벌어졌지만 우리 벤치 안에서 포기한 사람 아무도 없다. 한 점 한 점 따라가 보다 보면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좀 변화하고 또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롯데 굉장히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물리고 물려있는 이 천적 관계 말 나온 김에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해요. 기아 롯데에겐 약했지만 NC에겐 올 시즌 8승 1패로 강했고요. NC는 SSG에게 7승 1패, 삼성은 두산에게 8승 1패로 이렇게 천적 관계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천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많은 야구인들, 많은 구단에서 하는 얘기가 첫 경기, 첫 단추에서 결정이 된다. 불운한 장면으로 만약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소식인데 지금 기아 NC 같은 경우에도 봐도 첫 경기 4월 19일 광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끝내기 점수로 이제 기아가 이겼는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삼성이 두산에 8승 1패로 앞섰는데 첫 경기 이겼고요. 또 NC SG는 NC가 7승 1패인데 4월 5일 첫 경기 또 이겼고 결국 야구는 이 멘탈 스포츠라는 게 여기서 또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경기가 흐름을 주도한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네요. 단장님이 또 구단에 오래 계시면서 이런 거 정말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고 어떻게 하나요, 구단에서는? 근데 프론트 입장에서는 선수상이나 코칭 스텝에 대해서 이걸 주문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부담을 주잖아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은 있는 게 원정 기록원이 각 팀마다 이제 2명씩 있어요. 원정 분석을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계약을 할 때 그 전년도까지도 NC하고 KT한테 약해갖고 한 팀씩을 이렇게 줬어요. 배정을 해갖고 이 팀하고 전년도보다 성적이 좋으면은 연봉 인상을 시켜주겠다. 이런 계약을 했죠. 공교롭게 그렇게 했는데 22년도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제 원정 기록원까지 정말 이 천적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팀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선수 워크의식 논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번 시즌 정말 최장 시간을 경기를 했던 롯데 기아전 그 시작에는 롯데 선발 나균환 선수의 부진이 있었는데요. 선발 등판을 앞두고 나균환 선수가 또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술을 마셔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25일 기아전 선발 등판을 앞둔 24일 지인과 술을 마시는 장면이요. 야구 커뮤니티 한 사이트에 올라왔고요.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25일 기아전에서 나균환 선수가 2이닝을 채 채우지 못하고 8실점했고요. 롯데 팬들은 이 당시 또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6일 나균환 선수가 1군 엔트리에 또 제외가 됐고 28일에는 롯데 구단이 나균환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 40시간 사회봉사 징계를 내렸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선발 투수들은 선발 등판하기 전날은 좀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술을 안 마시고 그러죠? 아마 지금 선수들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90년대에 선발 투수로 할 때에도 근데 저희보다 한 5년 이상, 한 8년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선배님들은 즐겨 하셨어요. 네, 그런 것들을. 그건 이제 옛날 문화였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발 로테이션 돌아갔을 때 던지기 전날과 던진 날은 술을 안 먹었습니다. 던진 날도요? 네, 던진 날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선발 투수들이 공을 100개 이상 던지잖아요. 던지면은 이 안에 있는 미세혈관 이런 세포들이 다 퍼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아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 잡았던 이 미세혈관 세포들이 다시 알코올로 인해서 퍼진다. 그러면서 이 선수 생명이 짧아진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던지기 전날하고 던진 날은 안 먹었습니다. 그때는 문화가 더 소위 말해서 좀 빡셌다고 하시면서도 그때가 더 막걸리 시대죠. 네, 으쌰으쌰하고 서로 게임 안 풀리면 그냥 야 뭐 있냐 다 나와서 이제 가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먹고 이런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시는 위원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선수의 워크의식 근데 아닌가요? 당연하죠. 선발 투수들은 지금은 5일, 6일 로테이션 하잖아요. 5일, 6일 동안 기다렸다가 한 번 마운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운드 올라갔을 때 내 개인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경기를 하고 뛰어왔었던 야수들을 내 등 뒤에 놓고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수들이 오늘의 올라온 선발 투수는 이런 형이야, 이런 동생이야. 그 선발 투수가 조금 맞더라도 평소에 보여주는 믿음이 야수들한테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팀의 에이스는 10승하고 20승하는 게 팀의 에이스가 아니고요. 야수들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투수가
저는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원님의 멋진 생각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린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요즘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SNS 사진이 금방금방 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엔 구단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관리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구단에서는 이제 신인 선수들은 교육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기존 선수 대상으로는 사전 교육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 선수하고 면담을 통해서 대응을 하거든요. 그 사안에 따라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내규가 있어요. 구단마다 내규에 적용을 받으면 징계를 주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징계의 사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 근거가 없으면 뭐 주의 경고를 주는 걸로 그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최근에는 지금 구단들이 이 SNS 이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선수들의 SNS도 포함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신인 선수들에게만 좀 적용이 됐던 SNS 교육이 요즘에는 마무리 캠프 현장에서도 현장 기자들이나 미디어 관계자들한테 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 자유로운 영혼이신 이상훈 위원님 선수 시절에도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궁금해요. 참 그 자유. 저희가 그 야구를 할 때에는 삐삐와 삐삐 아세요? 알죠, 알죠. 삐삐와 이게 핸드폰이 고참 선수들만 있었을 그 시절? 그때는 SNS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야구장에 딱 출근해 보면 누가 팩스를 구단에다가 아, 그땐 팩스로. 대박. 팩스로 지금 누구누가 지금 맥주를 맥주를 마시고 마시고 있는데 뭐 이래도 되는 거냐 어쩌고 저쩌고 딱 이렇게 팩스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단에서 딱 보고 그냥 선수 이렇게 불러다가 뭐 어제 뭐 어떻게 잘했느냐. 근데 그때는 사실 이 기자분들하고도 같이 형제생활하면서 술 먹던 시절이에요. 네,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인간미 있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데에 대해서 선수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대신 그만큼 이제 각광도 받고 또 FA라는 것도 있으면서 그만큼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이제 프로화가 되려면 선수들이 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에 이렇게 워크의식이 중요해지면서 구단에서 선수를 뽑을 때도 실력을 보면서 워크의식도 같이 본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저는 중요한 게 그 선수들 내에서의 어떤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게으르고 사고를 치고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선수단 내에서 이제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저는 높게 생각합니다. 이미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의 그런 워크의식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신인 드래프트 때 고졸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는 어떻게 워크의식을 뭘로 판단할 수 근데 있나요? 스카우트가 이제 그 해당 고등학교에 감독 코치들한테 물어봐요. 이 선수의 그 성향은 어떠냐. 선수 외적인 걸 물어보면 감독이나 선수들이, 또 코치들이 잘 알려줘요. 선수 외적인 부분도 네, 이 선수의 성향은 어떻다. 좀 개인주의적이다. 아니면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많은 이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이제 감독 코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잘 모르죠. 요즘 스카우트에 좀 변화가 생긴 게 지금은 스카우터들이 그 해당 선수 상위 뭐 한 3라운드 정도까지면 이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하고 자식하고 또 만약에 말이 많고 서로 이제 소통을 잘한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에서 이런 분위기에 살았구나. 뭐 이런 것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스카우팅 리포터를 이제 코치 시절에 이제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용지에 이게 쫙 적어서 줘요. 어떤 타이핑해서. 내용들이 써 있나요? 근데 저는 정말 인상 깊이 봤던 게 별명까지 써 있어요. 왜? 그러니까 왜죠? 왜 이게 인상적이냐면 나중에 그 선수를 내가 맡았을 때 얘가 왜 별명이 또라이였는지 알겠다. 이런 거. 근데 또라이가 나쁜 형식이 아니고 정말 야구할 때는 미쳐 사는 뭐 이런 또라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별명이 저한테는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항상 워크의식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디까지 워크의식이고 어디부터는 사생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에 계신 네 분은 워크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저는 야구 경기에 피해가 되지 않고 동료 선수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라이버시나 그 사생활의 영역도 이제 일반 팬들이 볼 때는 그거를 이제 워크의식이나
선수의 본연의 자세에 영향을 준다고 지금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선수들도 그거를 인식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높게 본인이 이제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구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수들도 사실 성인이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여기까지 해라, 뭐 여기까지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정도를 딱 정해놓고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선수들의 어떤 이런 조금 크고 작은 모습에도 조금 너그럽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저는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선수들 뒤에는 항상 선수들을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있는 팬들이 있다는 걸 우리 선수들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비하인드가 뽑은 주간 MVP, BVP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이 된 선수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상훈 위원님의 픽은 한화의 와이스 선수입니다. 류선규 단장님은 롯데 황성빈 선수를, 정세영 기자님은 키움의 최주환 선수, 이혜진 기자님은 LG 켈리 선수를 뽑아주셨습니다. 단장님의 이번 주 픽은 롯데 황성빈 선수네요? 저는 황성빈 선수를 보면은 예전에 이병규 선수가 좀 생각이 나요. 97년에 이병규 선수가 신인일 때 MBC 스포츠 뉴스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상대 투수 해태랑 했었거든요. 조계원 투수한테 다음부터 신인이라고 봐주지 말고 성의껏 던져달라. 이 얘기를 해갖고 그때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양 팀에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그리고 그때 이병규 선수가 신인 시절 때, 신인 때. 그렇죠. 네. 스프링 캠프에서도 자기는 무슨 공이든 다칠 수 있다고. 네. 그런 걸 들으면 어떠셨어요? 깜짝 놀라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 선수 제가 왜 이병규 선수가 생각나냐고 하냐면 이 선수 진짜 되게 좀 좋게 얘기하면 발랄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엄청 튀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야구계 시각에서 볼 때는 좀 이단아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 선수가 롯데에서 에너지를 막 일으키는 거죠. 다른 일반적인 선수들 보면 김태형 감독이 뭐라고 하면 주눅될 것 같은데 이 선수는 김태형 감독이 얘기해도 주눅 안 들더라고요. 그 롯데가 기아전에서 잡혔는데 1루에서 이제 그 리터치 안 해갖고 김태형 감독이 열받아갖고 물병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그걸 이게 자기가 이제 피해갖고 노5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이 아니다. 근데 또 이혜진 기자님이 롯데 담당 구단이시잖아요. 실제로 이 선수 어떤가요, 팀 내에서? 좀 튀는 모습도 있었고 좀 액션이 크다 보니까 그 롯데 팬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지만 또 다른 팀 팬 입장에서는 좀 눈엣 가시로 또 보이기도 했거든요. 결국에는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본인이 인지하고 또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또 본인을 지지하는 팬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간절함 하나로 뛰는 선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감성적이네요, 황성빈 선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가 에너지를 경기장에서 발산하고 좀 사적인 모습에서는 의외로 좀 조용한 그런 모습도 많이 있다고 제가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선수를 같은 팀 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나요? 그것도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긍정적인 도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라이가 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정리하면. 위원님이 이제 선수 때 별명이 야생마였잖아요. 야생마고. 계보를 이어가는 건가요? 아니, 계보는 아니고 전혀 아닌데 그 비결은 아니고 하여튼 야생마면서 막 불펜에서 막 뛰어오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평소에 말하는 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제일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제가 이 뭐 해설위원이라고 해서 한 6년째거든요. 네. 근데 야 내가 한 60년 동안 해야 될 말을 6년 동안 딱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회장님의 픽은요. 키움의 최주환 선수네요. 수비 스포트 제한이 없어지면서 최주환 선수가 좀 많이 덕을 볼 것이다 했는데 이게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정말 많이 실망을 많이 하고 부진을 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잘 안 풀렸어요. 그런데 이게 청주 경기, 지난주 청주 경기부터 좀 반전이 됐었고요. 네. 키움이 가장 고민이 있었던 게 중심 타선에서 최주환 선수의 역할. 그게 잘 안 풀렸는데 지금 약간 혀를 좀 뚫어주면서 네. 프로야구가 키움이 잘하면요. 지금 프로야구 더 혼돈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주환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요, 위원님은요, 지난주에 데뷔전 치렀던 한화의 와이스 선수를 뽑아주셨어요. 와이스 선수가 150kg 이상 던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140 후반대에 그런데 제그룹 좋죠. 스위퍼에다가 너클 커브 이 던지는 거 봤는데 앞으로 한 50% 정도의 그 시즌이 남았잖아요. 첫 게임에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안정적인 피칭을 할 수 있는 선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되고요. 지금 계속 비가 오면서 와이스 선수의 두 번째 등판이 밀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올 이제 두 번째 경기까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이 와이스 선수 첫 등판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게 한화 구단이 이번에 외국인 선수 선발을 할 때 두 가지 전법을 썼다고 해요. 대체 선수 제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독립리그 쪽을 꾸준히 관찰하는 스카우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미국 트리플 A 마이너리그를 관찰하는 스카우터를 뒀다 했는데 아마 한화 구단이 처음부터 독립리그 구단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그 중에 와이스 선수를 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화 구단이 정말 외국인 선수 잘 데리고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위원님하고 저 와이스 선수가 머리가 네, 롱헤어. 최근에 네. 우리 KBO 리그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뭐 김원중 선수, 윌커슨, 뭐 켈리, 지금 뭐 아이스. 그 모음집 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위원님도 지금 현역이셨다면 아마 제일 앞에 나오시지 않을까. 근데 제가 현역할 때는 그때는 머리를 기를 수 없는 네. 그 문화였어요. 네, 그 문화에서 머리를 길렀으니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 제가 어떻게 네, 그리고요, 이혜진 기자님은요, LG의 켈리 선수, 이 완봉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눈물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저까지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딱 말씀하신 그 이유로 제가 켈리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25일 이 롯데 기아 경기가 아니었으면 정말 이 스포트라이트가 오롯이 이 선수에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성을 상대로 홈에서 무사사구 완봉승을 거뒀는데 이게 윌커슨 선수에 이어 시즌 두 번째였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알다시피 한때 퇴출설이 돌았잖아요. 이 선수 마음고생 정말 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외인들은 번역기 돌려서 나오는 기사를 다 읽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날 경기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쏟았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게 켈리 선수의 지난 5, 6년의 시간이 좀 고스란히 담겨있는 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날 경기로 이 퇴출설은 좀 쏙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구단 안 보고 아무것도 안 중요한가요, 보고 그것도? 네, 아무것도 안 보고 켈리 선수만 딱 봤을 때 교체설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9년 만에 첫 작년에 그 우승을 시켰던 일조를 했었던 그 선수고 그리고 켈리 선수는 이제는 외국인 선수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기간이 길어요. LG 트윈스 뛴 기간이. 오히려 켈리한테 형이라고 해도 이제 후배 선수들이 할 정도의 그런 선수인데 켈리 선수를 봤을 때는 더 이상 켈리 선수가 이 교체설에 대한 그 기사를 안 보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황성빈 선수부터 LG의 켈리 선수까지 지난주 BVP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번 주 활약이 기대되는 BVP 선수들도 저희 한번 뽑아볼까요? 저는 오승환 선수 하겠습니다. 오승환 선수. 네. 삼성이 이번 수원에 토요 경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한 4연전을 하고 1위 기아랑 붙게 됐잖아요. 그래서 불펜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의 역할이 크다. 이 3연전에 오승환 선수가 이기는 경기에는 확실히 잡아줄 위치에 있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도영 선수를 뽑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김도영 선수를 뽑았는데 그러게요. 그 이유가 사직에서 홈런을 치면 기아가 유리한 승부를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홈런을 쳤습니다. 하지만 기아의 성적은 좀 안 좋았는데 김도영 선수 성적을 보니까 올해 삼성전에 상당히 또 부진했더라고요. 타율이 1할 5푼밖에 안 됐는데 김도영 선수가 삼성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기아는 다시 반등할 것 같아서 김도영 선수를 뽑았습니다. 저는 하나 노시환 선수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선수 지난 시즌 홈런왕에도 오르고 또 국가대표에 승선하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근데 좀 기대치가 너무 올라간 탓인지 올해는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스스로도 좀 전반기를 돌려보면서 잘 안 풀렸는데
이제 좋아질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홈런 개수를 보면 안 좋았다 하지만 벌써 18개를 때려냈거든요. 거포들은 이게 한 번 또 장타 맛을 보면 또 확 또 반전을 찾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 두산전에서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포효를 했거든요. 이 기운을 그대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고요. 그리고 이제 무더위와 싸워야 될 시점이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노시환 선수가 산삼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오셨다고 했는데 이 원래 노시환 선수가 팀 내에서도 유명한 이 어린이 입맛이에요. 고기 좋아하고 야채 싫어하고 그래서 산삼도 사실 그냥 씹어 먹기엔 너무 써서 좀 갈아서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또 무더위에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노시환 선수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 어떤 선수 뽑아주시겠어요? 저 와이스 선수 또 해도 됩니까? 오, 네, 그럼요. 제가 화요일부터 대전에 가거든요. 아, 하나하고 KT하고 게임을 하는데요. 와이스 선수의 다음 등판이 더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또 설레는 이상훈 위원님의 마음을 담아서 와이스 선수도요 이번 주 힘을 더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B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인공은요. 네, 한국의 무기 배츠 한화의 황영목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기억에 남는 거는 데뷔 첫 타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데뷔 첫 타석에 좋은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데뷔한 이후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개막전 엔트리에 들었었는데 한 게임도 못 나오고 2군에 내려갔었고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힘들었기도 했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팬들이 묵이 배츠라고 부르잖아.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그런 별명인데 좋은 별명 붙여주신 만큼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 그럼 실제로 팀에서 동료들은 뭐라고 불러? 그냥 무기 아니면은 와칸다 포에버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김경문 감독님 부임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항상 감독님께서 시합 전에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좀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것 같아. 2일 연속 홈런 쳤잖아. 거포라고 혹시 생각했어? 뭐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도 그렇지만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홈런 하나보다 안타 3개를 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 홈런 치고 누가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 가족들이 제일 먼저, 친구들도 많이 연락 왔고. 혹시 김성근 감독님은? 김성훈 감독님께서는 아직 연락 안 왔어. 내야 유틸리티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가장 자신 있는 수비 포지션은? 내야수면 다 자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딜 나가는 다 자신 있어. 실제로 본인의 자신감이 많이 찬 상태라고 생각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신감 없으면 될 플레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항상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힘이 많이 나고 그만큼 또 열정적인 플레이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해. 화제의 선수를 1대1로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인공은요. SSG 투수 시라카와 그리고 엘리아스 선수입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엘리아스 선수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 대체 선수 1호로 시라카와 선수가 한국 땅을 밟은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또 6주가 흘러갔고 어느덧 이별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왔네요. 먼저 위원님, 투수로서 시라카와 선수 활약 어떻게 보셨나요? 얼마큼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도 어떤 식으로 던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타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물론 잘 던질 때 있고 못 던질 때 있었어요. 근데 시라카 선수가 두 번째 경기였나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내려왔을 때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이 등판에서는 잘 던지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약간 업다운이 있었는데 이거를 6주 만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도 이 독립리그에 있는 구단에서 코치를 해본 결과 이 선수들은 정말 이 눈빛이 달라요. 시라카와 선수가 만약에 SSG에 계속 있다면 지금의 이 던지는 자세나 눈빛은 좀 잊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외국인 선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게 벌써부터 감자, 포테토 이런 별명까지 팬들이 지어줬더라고요. SSG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SSG 너튜브에서는 시라카 영상 클립 하나가 보통 5만에서 10만 사이의 클릭 수가 나오고요. SNS 그 클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0만을 넘어서 100만까지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홍보팀하고 마케팅팀에서는 가지 마라 라는 이런 분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또 마케팅 홍보 그 팀을 다 경험하셨던 단장님은요. 시라카와 선수를 데리고 가는 게 훨씬 좋은가요? 그렇죠. 뭐 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인가요? 네, 지금 뭐 SSC가 그 유튜브 그러니까 구독자가 그렇게 상위권은 아닌데 그렇게 나오는 건 진짜 구단 입장에서 되게 파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구장에서도 일본인 관중들이 좀 보이고 홍보팀이나 마케팅팀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믿고 가는 든든한 엘리아스 네. 선수가 있어도 홍보팀하고 마케팅팀은 성적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단장으로서는 네. 생각이 다른가요? 다르죠. 마케팅하고 홍보팀하고는 단장은 또 선수단 성적이 중요하니까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좀 고민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거의 엘리아스 선수로 가는 게 이게 정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NC전에서 6.2이닝 2실점 그리고 10개의 삼진을 뽑았는데 요 경기가 끝나고 SSG의 고민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NC전에서 항상 고전했는데 NC 타자들을 상대로 10개의 삼진을 빼보낸 적이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시라카와 선수가 최근 KT전에서 6이닝 5실점 3자책점을 했는데 이때 강백호 선수에게 홈런을 맞고 난 다음에 이 시라카와 선수가 다시 삼진을 또 잡아내는 이때 딱 보고 SS 프런트에서도 야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다시 봐야 되는데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SSG의 평가는 지금 엘리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투피치 피처, 직구와 슬라이더, 그리고 느린 슬라이더. 시라카와 선수는 4개 구종을 모두 다 던질 수 있는. 이게 정상급 구위라고 SSG 내부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라카와 선수가 가장 좀 위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독립리그에서 11일 쉬고 한 경기를 등판하는 이 턴이 좀 길었는데요. 지금 국내 리그는 5일 턴이잖아요. 이걸 과연 소화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SSG 컨디셔닝 파트에서는 지금 5일 턴도 남은 시즌 상관없다. 그만큼 지금 몸이 완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아스 선수도 분명히 이걸 듣고 있을 텐데 몸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엘리아스 선수는? 제가 알기로 엘리아스 선수 각성 모드입니다. 계획된 날짜보다도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몸 상태 때문에 1군에 올라오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를 놓치는 순간 이걸 또 노리고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대놓고 두산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9개 구단 다 통틀어 봐도 두산 말고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두산이 대놓고 지금 인터뷰로 감독 인터뷰로 관심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브랜드 내 빈자리를. 네, 빈자리를 SSC 입장에서는 이제 두산이 경쟁 상대인데 그러니까요. 두산에 가서 야구 잘하면 이거 완전 부메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는 사실은 시라카와 선수의 의중도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프로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그다음에 NPB를 꿈꾸고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뭐 SSG나 다른 KBO 구단에서 러브콜을 보낸다면 본인은 잔류할 마음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 시라카와 선수를 취재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입장이랑 주말 입장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금요일까지는 도쿠시마 구단이 그 독립구단이 8월 15일 날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 2군과 평가전이 있는데 시라카와 선수가 이 경기를 좀 뛰면서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SSG 구단이 진짜 자신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니까 이 선수도 좀 더 남고 싶다. 이런 입장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다만 SSG 구단에 남을 거지 타 구단 이적은 현재로서는 좀 선수 본인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걸로. 네, SSG 내부에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미 두 선수를 놓고 회의를 거쳤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되나요? 이승용 감독은 사실 엘리아스 선수와 계속 가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그간의 인터뷰만 봐도 엘리아스 선수하고 하고 싶어라는 감동은 뉘앙스의 일단.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승용 감독이 자신 혼자만의 결정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10명에서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이승용 감독은 당연히 엘리아스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시라카 의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에 상당히 지금 놀란 눈치여서 이승용 감독은 일단 월요일 오전까지 결정을 해서 구단에 좀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구단의 공식 입장은 화요일 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또 류성규 단장님도요. 이 이슈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아, 들은 건 많죠. 알려주세요. 그러면. 들은 건 많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야수 출신 감독이면 네. 이제 투수 코치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지금 코칭 스텝 내부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한 표 차이로 엘리아스고 프런트도 거의 50대 50이고 이런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야수 출신 감독이면 투수 코치의 의견을 들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감독 의견 다르고 투수 코치 의견이 다르대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투수 코치는 시라카와 선수 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런 명쾌한 답변 너무 좋아요, 저희는. 구단도 선택을 하겠지만 저희 비하인드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좋겠죠.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엘리아스와 시라카와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위원님부터 한번 저희 들어볼게요. 시라카와. 시라카와 선수? 저도 호기심이 좀 생깁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선수. 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좀 비슷한 생각인데 한국에서 코칭을 받으면서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라카와 선수를 한번 선택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플러스로 엘리아스 선수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부상 이슈가 있거든요. 이게 후반기에 또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살짝 좀 걸리고요. 타자들 입장에서는 시라카와 선수가 구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역배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의견도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다자기부터. 서로에게 이렇게 저는 엘리아스 할 것 같아요. 저는 시라카 선수가 이 폼이 좀 특이해요. 멈춤 동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 선수인데 두 번째 상대하면은 또 모른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트시즌도 가야 될 팀인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엘리아스 선수는 좀 안정적인 유형이잖아요. 저는 이 선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의견인 상황인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세영 기자님의 의견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엘리아스 선수 갈 것 같아요. 엘리아스 선수가 풀리면 거의 150%의 확률로 다른 팀, 특히 두산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엘리아스 선수 같은 경우는 뜬공형 투수인데 잠실구장하고 합도 잘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번 정도 만나면 공략이 가능하다고 하는 구단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엘리아스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단에서도 반반이라고 했는데 우리 비하인드 패널 4분만 보더라도 이렇게 반반으로 갈리거든요. 과연 SSG 구단은 어떤 선수와 헤어질 결심을 했을지 결과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비하인드 하이라이트 비하인드 픽입니다. 이번 주도요. 절친이신 단장님과 기자님의 희비가 제대로 엇갈렸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웃고 어떤 분이 우셨을지 결과 만나보시죠. 네, 류선규 단장님과 매직빵님이 예측에 성공한 지난주 단장님 지난 회차에서 사실 나홀로 패배여서 혼자 여기 까맣게 나오셨었잖아요. 네. 한 주 만에 다시 성공하셨는데 네. 감이 다시 돌아온 걸까요? 겸손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장님께서는 2연승 하시더니 다시 정방불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돼요. 네, 저는 입을수록 고개를 숙여라. 너무 제가 업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분이 또 있는데요. 항상 기아의 수입을 외치시는 우리 담당 PD님. 롯데기아전 예측이 항상 반대로 가면서 많은 기아 팬분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첫 경기가 14대 1이었을 때는 형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롯데는 정말 알 수 없는 팀이고 기아는 더 알 수 없는 팀이다 라는 코멘트 남기셨습니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분이 어떤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셨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상훈 위원님은요. KT와 한화 1대1, 정세영 기자님은 한 경기 NC가 가져갈 거라고 보셨고요. 저는 키움에 걸었고 이혜진 기자님은 롯데, 류성규 단장님도 기아 삼성 1대1, 그리고 담당 PD님은 기아의 2승을 걸어주셨습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이혜진 기자님, 정세영 기자님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거 잘 못 맞추시기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모 감독님께서 이제 선배께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던 그런 모습도 나는데 사실 제가 선배한테 배웠잖아요.
잘 못 맞춥니다, 저도. 그러면 오늘은 롯데 일단 걸어주셨는데 어떻게 걸어주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롯데가 완전한 좀 상승 곡선을 타고 있잖아요. 네. 부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투타에 걸쳐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끝났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두산하면 김태형 감독이 잘하는 팀이잖아요. 절묘하게 전략을 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잘 못 맞추신다 하시는 정세영 기자님 한번 볼게요. 두 경기 우천 취소를 예상을 하셨고 NC에 걸어주셨네요, 이번엔. 화수 그 비예보를 좀 봤어요. 꽤 높더라고요, 비예보가. 그래서 한 경기만 예측했고요. NC가 지금 SS전에 올해 7승 1패? 늘 SS에 자신이 있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NC의 승리. 류상규 단장님은 기아와 삼성 1대1에 걸어주셨어요. 제가 승부 예측 때문에 기상청 날씨 누리를 시시각각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계속 바뀌어갖고, 아, 저도 이거 3연전 다 한다고 예측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 한 경기는 취소되겠지? 하고 이렇게 했고요. 왜 취소될 거라고 더 확률을 높게 봤냐면, 지금 삼성이 이제 수원에서 KT하고 금토일 그 경기에서 실제적으로 4경기를 하고 지금 대구에서 화수목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구 경기니까 삼성이 웬만큼 비 오면 취소시키지 않을까, 한 경기 정도는. 홈팀이니까. 그래서 1승 1패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훈 의원님, KT와 한화 1대1에 걸어주셨는데 이유 한번 저희가 여쭤볼게요. 한 게임 정도는 취소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평화주의자라. 그리고요, 저희보다 더 주목을 받고 계시는 이 검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 담당 PD님은 기아 2승을 걸어주셨어요. 원래는 0대3으로 삼성의 수입을 걸어주셨었는데 기아가 주말에 푹 쉬었고 2위 쫓아오는 팀은 기가 막히게 컷하는 점, 또 하루는 우천 취소를 예상한다라고 하시면서 형 믿어봐라고 또 지금 한마디를 즉석에서 남기시는데 과연 이게 객관적일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 기아 팬들 다. 담당 PD분도 저 사진 걸어야 돼요. 네. 사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예측, 저는 키움의 2승, LG의 1승 이렇게 걸어봤는데요. 양 팀 모두 이제 최강 선발진이 다 출격을 합니다, 이번 주에. 하지만 키움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거의 이번 시즌 최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2대1로 걸어봤습니다. 네, 과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신 이혜진 기자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긴장하고 왔는데 편안하게 MC님이 대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좀 즐겁게 수다를 떨다 감사합니다. 가는 느낌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 왕창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 양보하겠습니다. 서운해요. 아, 그러면 농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저랑 이상훈 의원 같이 LG에 있을 때는 오비한테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나가고 나서 부산 오비한테는 못하는데. 아, 두 분은 또 강했지만. 저희가 있을 때는요, 오비는 그냥 잡고 갔어요. 선발 투수 매치에서 최고로 치는 거는 저는 이상훈, 김상진 매치라고 생각해요. 그때 오비베어스의 네. 김상진 투수인데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인데 그 맞대결을 계속 하잖아요. 네. 다 이겼어요. 아.